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어 보였던 보충제들이 장기 복용 시에는 대부분 그 효과가 위약과 차이가 없더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제이입니다. 오늘은 무릎 관절염에 가장 좋은 치료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릎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혹시 광고를 보거나 지인의 권유로 건강기능식품을 드시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푸른잎 홍합, MSM, 보스웰리아 등등 많은 종류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건강기능식품이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또 과학적으로 무릎에 가장 권고되는 치료법은 무엇인지는 모르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릎 건강을 주제로 간략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건강기능식품이 과연 효과가 탁월한가, 다수의 논문을 종합한 연구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죠. 단기적으로는 대다수의 성분들이 무릎의 기능 개선에 우호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좌측으로 이동할수록 더 우호적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보면 보충제가 어느 정도는 값어치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어 보였던 보충제들이 장기 복용 시에는 대부분 그 효과가 위약과 차이가 없더라는 겁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은 아니지만 우리 몸에 해롭지는 않고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식품입니다. 저는 이런 식품들을 먹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특정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 가격이 만만치 않다면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예로 최근 유행하는 코가논 같은 경우 위에서 언급한 여러 성분들을 혼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가격이 30만 원에서 그 이상까지 간다고 합니다. 코가논의 개별 성분들은 값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1년 이상 복용하는 비용은 하와이를 한번 여행하는 비용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대척점은 흔히 말하는 뼈주사가 될 것입니다. 관절에 놓는 주사가 마치 뼈에 놓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정확히는 관절강 내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소문대로 뼈주사 혹은 스테로이드 주사는 뼈를 괴사시키고 조직을 손상시키는 치료제일까요? 미국 류마티스 정형학회 입장은 어떨까요? 2019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스테로이드는 증상 조절을 위해서 강력히 추천되고 있습니다. 무릎 통증으로 인한 여러 가지 손해에 비해서 주사의 이득이 더 컸다는 뜻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소염 진통제도 강력히 추천되고 있습니다. 추천하지 않는 치료도 소개를 하는데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은 매우 반대한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연골 주사도 추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보약, 스테로이드나 소염 진통제는 사약이라는 인식은 이제는 조금 재고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로이드 주사는 무릎에 해로운 것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2년 동안 연구한 논문이 있습니다. 생리식염수와 비교했을 때 스테로이드가 2년 뒤에 0.1mm 연골이 더 얇아졌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가 과연 충격적인 부작용일까요? 만약 20년 동안 맞는다 하더라도 1mm 정도가 더 다른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논문에서 한 번에 쓰는 스테로이드 양은 저희가 쓰는 양의 6배 정도였습니다. 논문에서는 1년에 4회 치료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쓰는 양으로는 1년에 24번은 맞아야 같은 양이 될 것 같습니다. 스테로이드는 또한 혈당을 높일 수 있는데 논문에서는 생리식염수에 비해 혈당 지표가 0.2% 높아지는 정도였습니다. 과연 이 정도가 괴담을 만들 정도인지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무릎을 정말로 강화시키는 명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롤로 치료나 PRP, 줄기세포 치료 등 재생치료가 등장했지만 그 진정한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런데 꽤 오래전부터 제약회사인 머크사에서 임상시험 중인 스프리헤르민이라는 약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약은 실험 결과 실제로 연골의 두께를 호전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검증을 거쳐야겠지만 만약 출시가 된다면 매우 획기적인 약이 될지도 모르죠. 스테로이드나 소염 진통제는 단기적인 효과를 보장합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통증이 돌아올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운동과 체중 감량입니다. 미국 류마티스 정형학회에서 제일 추천하는 치료법은 운동이었습니다. 운동은 그 자체로 항염제입니다. 염증을 가라앉히고 면역을 개선시키고 신경을 보호합니다. 근력 약화는 무릎 관절염의 위험 인자입니다. 따라서 무릎에는 특히
특히 대퇴사두근의 근력 강화 운동이 큰 도움이 됩니다. 대퇴사두근의 근력 강화는 무릎의 안정성을 높여서 부상을 방지하고 무릎 퇴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만도 무릎 관절염의 위험 인자입니다. 무릎에 부담을 주고 비만 자체가 우리 몸에 만성염증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체중 감량이 관절염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첫째, 건강기능식품의 효과에 대해서는 너무 과신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둘째, 스테로이드 주사의 부작용은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으며 잘 쓰면 무릎 통증을 줄이고 기능을 개선하는 명약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횟수 조절은 필요하겠지만요. 셋째, 결국 장기적인 무릎 건강의 왕도는 운동과 체중 감량이라는 것입니다. 무릎의 운동법과 다이어트법은 차후에 다시 다룰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내용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